베를린, 레겐스부르크, 할레, 에얼랑겐, 만하임, 누른베르크 로슈라고 스위스 제약회사인데 그쪽 이제 독일 지사가 거기에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에브비라고 부르는데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예요. 오늘은 마이크를 꽂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한번 들고 해볼게요. 이제 다음 주제는 이번에도 긴 영상이 될 듯한데 또 독일에 산다고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독일 도시별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독일에 10년 넘게 살면서 살아본 도시가 꽤 많더라고요. 6개 정도 도시가 있습니다. 베를린, 레겐스부르크, 할레, 에얼랑겐, 만하임, 누른베르크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물론 다른 건 다 이렇게 도시별 특징을 얘기할 만큼 충분히 살았다 생각하는데 할레는 제가 진짜 잠깐 이사 갔다가 또 다시 이사를 나와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거기 살아서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베를린. 베를린은 저의 첫 도시이기도 하고 일단은 20대 초반에 독일에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머물렀던 도시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럭셔리하고 그런 도시를 기대를 했었는데 절대 그런 도시와는 거리가 멀었고요. 이해하기 편하게끔 말씀을 드리자면 베를린은 약간 큰 이태원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 큰 이태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가장 특징적인 걸 몇 가지 얘기하자면 완전 다문화, 멀티컬처라고 하죠. 정말 전 세계 모든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인종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요. 레스토랑이 정말 다양하고요. 아프리카 음식점도 되게 많고요. 너무너무 다양한 레스토랑이 많고 카페도 많고 약간 쉽게 말하면 예술과 다문화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벤트, 콘서트,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이런 문화생활이 진짜 많고요. 또 그런 공연도 정말 많아요. 근데 다른 도시들보다 또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살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도시 중 하나였죠.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예술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술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사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해요. 오히려 특히 미술, 디자인이나 이쪽은 엄청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또 큰 되게 유명한 미술 대학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 디자인 이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베를린을 추천해요. 그리고 약간 스타트업 지원도 베를린시에서 굉장히 활발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도 다른 도시에 비해 예술인, 프리랜서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이 그래도 좀 완화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스타트업 하시는 이제 젊은 IT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술, 디자인 이쪽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프리랜서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여기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요. 클럽, 바, 술집도 굉장히 많고 칵테일 바라든가 와인 바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많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느 도시나 이렇게 좀 유흥이 발달하거나 이런 도시는 늘 단점으로 따라오는 건데 살짝 위험하고 또 지저분해요. 도시가 이렇게 많이 깔끔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청결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잘 관리가 돼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마약이나 유흥의 도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있다. 딱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일단 어학 비디오를 따로 나중에 만들긴 할 텐데 어학으로 추천하는 도시는 아니에요. 일단 저는 처음 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나인도 아니고 야도 아닌 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렴하고 사립어학원이 많아서 어학하기에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좀 단계가 올라가서 배츠바이에서 최아인스다, 뭐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좀 높은 단계를 가면 오히려 전 이쪽을 추천하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데이사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독일 어학 시험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데이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테스타프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어학원, 그러니까 좀 단계가 낮은 사람에게는 저는 추천. 좀 높아지면 조금 비추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추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겐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는 제가 한 1년 좀 넘게 살았어요. 1년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혼자 사는 집도 구해봤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대학 부설 어학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독일 대학을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깊은 도시고 저는 그냥 대학 부설 어학원이 합격을 해서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인데 그냥 갔거든요. 이사를 혼자. 그래서 막 갔는데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여기가 예쁜 도시로 그 세계 유네스코에 들어갔대요. 되게 큰 강이 지나가고 다리도 너무 예쁘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봤잖아요. 진짜 너무 예쁜 도시긴 했어요. 막 장 보러 갈 때도 너무 예쁘고 막 파란 하늘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살던 집도 아직 비닐을 뜯지도 않은 완전 신축 원룸이어가지고 제가 첫 입주자였거든요. 그래서 공사 완공될 때 기다려서 딱 그날 맞춰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깨끗한 집에서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어학하기도 너무 좋았고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전거로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 자전거로 막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처음으로 제대로 독일을 막 마음껏 느껴본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독일 대학 부설 어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일 어학원생으로는 너무 추천하는 도시기도 해요. 근데 단점은 일단 좀 심심할 수 있어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좀 그런 거를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게 많지도 않고 아기자기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동네다. 아시아 식당이라던가 아시아 마켓이라던가 이런 건 좀 찾기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교통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 도시는 작은 도시다 보니까 버스밖에 없었거든요. 버스랑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이고 물론 기차역이 있긴 하지만 그 도시 내에서 다닐 때는 트램이나 우반이 없었어요. 지하철. 오직 버스랑 자전거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버스가 이렇게 시간 맞춰서 잘 오는 경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교통의 선택권이 많지 않아서 좀 그래서 자전거가 필수였던 도시였기도 했어요. 그런 게 단점이고 뭐 그래도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시선들 바이에른 주다 보니까 특유의 바이에른 느낌이 있긴 한데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진 도시는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느낌이 좋았던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할레. 할레는 제가 아주 잠깐 왜냐면 대학이 붙었는데 제가 다른 데도 붙어가지고 여기 입학을 취소를 시켰어요. 입학 신청을 다 해놓고 집도 구했는데 급하게 다시 취소하고 집도 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친구가 이 대학에 먼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 집에서 잠깐 있었고 집 구할 동안 집 구하긴 진짜 편했거든요. 잠깐 바로 살았다 바로 나왔죠. 일단 여기의 특징은 여기는 이제 구동독, 옛날에 동독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나 월세가 진짜 저렴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저렴했고
지금도 물론 저렴하고요. 그런데 또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뭐 물가도 저렴한 것도 학생들한테 너무 장점이지만 학교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구동독이라 그래서 막 학교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되게 역사 깊은 대학들은 구동독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레도 굉장히 큰 대학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과, 의대, 약대, 공대 다 이렇게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독일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학생 도시라는 게 확 느껴지고요. 제가 여기 집 구할 때 저도 여기 또한 12번의 인터뷰를 보면서 다녔는데 집을 12개를 봤는데 집 구하는 거는 뭐 수월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외국인 학생도 많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집 구하는 것도 뭐 괜찮았다. 반면에 학생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이제 여기 오래 거주하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살짝 그 외국인에 대해 이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주민들이 외국인한테 조금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오래 산 친구도 얘기를 해줬는데 살짝 다들 표정이 없고 좀 무서워요. 트램 가끔 타면 물론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할레 토박이 이런 좀 어르신 분들은 표정이 없고 좀 쌀쌀맞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무섭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구시가지는 또 굉장히 예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카페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옛날 서독 쪽은 다 전쟁 통해 많이 부서지고 해서 다 새로 만든 건물인데 또 그 동독 지역 은 많이 그래도 옛 건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건물들은 동독 지역에서 많이 보거든요.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할레 구시가지도 너무너무 저의 느낌엔 예쁘고 트램으로 막 이렇게 구시가지 건물 사이를 다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오래 거주한 친구의 얘기를 빌려 말하자면 여기는 대학으로서 잠깐 사는 도시는 추천. 근데 막 가족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오래 거주 목적으로 살기에는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얼랑엔이 있는데요. 에얼랑엔은 제가 가장 오래 산 도시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일단 이건 도시편이니까 도시로서만 얘기를 할게요. 에얼랑에는 거주 인구가 8만? 10만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작은 소도시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너무 작은 소도시인데 엄청 큰 대학이 있고요.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멘스 헬스케어 본사가 있어요. 지멘스는 되게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소수의 거주민들 중에 거의 50% 이상은 그 대학 관계자거나 뭐 대학 교수님, 학생 뭐 등등 대학 관계자가 아니면 지멘스 직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특이한 도시예요. 진짜 작고 별거 없거든요. 돈 쓸 데가 많이 없는데 평균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뮌헨과 버금가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세가 말도 못하게 비싸다. 제가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가장 그 독일 집값 오른 그 순위별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도시라더라고요. 1위가 에얼랑엔, 2위가 뮌헨일 정도로 에얼랑은 진짜 뮌헨 이상으로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은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 작은데 막 그 학교도 크고 지멘스 본사도 있고 젊은 인구가 막 고학력자 젊은 인구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집이. 그러다 보니까 막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집을 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들어오는 인구에 비해 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 지역은 살기에는
월세가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그런 점이 있고요. 물가는 뭐 마트 물가는 다 어디 가나 똑같으니까 물가로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월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월세가 비싸긴 합니다. 장점은 도시가 작아서 어디든 자전거로 가능하고요. 레겐스부르크처럼 버스랑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램이나 지하철은 없어요. 근데 다른 점은 한국 발음으로 할게요. 에얼랑겐과 퓨르트, 뉘른베르크 이 세 개의 도시가 거의 묶여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개가 이렇게 S반으로 뭐 거의 왔다 갔다 이어져 그렇게 가깝기도 하고요. 뭐 에얼랑겐 캠퍼스가 뉘른베르크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얼랑겐은 주로 공대 이과 쪽이고 뉘른베르크 캠퍼스는 문과 쪽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퓨르트 사이는 집들이 있고 그래서 세 개 도시가 거의 묶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은 뉘른베르크에 살고 아니면 퓨르트에 살고 학교는 에얼랑인 경우도 있고 뭐 세 개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버스도 있고요. S반도 있고 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장점인데 에얼랑인이 소도시지만 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연결이 좋아서 뉘른베르크도 같이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뿐만 아니라 뭐 바이로이트, 밤베르크 뭐 요런 데도 많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도시지만 막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여러 연결편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고 어학으로는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사립어학원도 거의 없고요. 그런 어학생으로는 전혀 추천할 곳은 아니고요. 대학교로 오는 건 완전 추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회사원, 지멘스가 붙었다 해서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도 완전 추천. 여기는 진짜 깨끗하고 진짜 좋아요. 살기에 되게 안전하고 다시 당연히 고학력자들이 막 모여 살고 있으니까 뭐 시민의식도 높겠죠. 그런 불편한 상황은 거의 없어요.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치안도 너무 좋고. 제가 옛날에 살던 집 바로 앞에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관계자나 그 지멘스 직원 자녀들이 거기 많이 다녔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온 그 주재원분들 자녀들, 한독가정 자녀, 뭐 한한가족 자녀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 국제학교도 있고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는 교육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저는 이곳 완전 추천드려요. 그런 장점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만하임은 제가 왜 갔을까요? 만하임은 사실 회사 인했죠. 이사를 갔죠. 에얼랑에는 그때 너무 오래 살았고 좀 다른 도시를 가보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지역에 인턴을 신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새로운 경험을 했죠. 그전엔 몰랐는데 바이에른이 너무 좋은 주였다. 그래서 만하임에 한 3년 넘게 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완전 현대화된 도시이긴 해요. 바이에른보다는 훨씬 더 현대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쁘진 않다. 좀 딱딱하다. 만하임 장점이라고 하면 글로벌 회사들이 좀 많아요. 다양하게. 일단 그 옆에 루드빅스하펜이라고 도시가 두 개가 이제 다리 하나 건너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쪽에 제약회사 두 개 굉장히 큰 거 그 로슈라고 스위스 제약회사인데 그쪽 이제 독일 지사가 거기에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에브비라고 부르는데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예요. 그게 이제 유럽 지사가 루드빅스하펜에 있어요. 그리고 또 바스프 독일 본사 바스프 굉장히 유명한 화학 회사죠. 독일 화학 회사. 그 본사도 루드빅스하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루드빅스하펜에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거기로 다니고 다리 건너서 만하임에서 거주를 한다. 만하임의 장점을 꼽자면 어렵네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요. 트램, 지하철, 뭐 버스 다 있고요. 제가 살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교통이 편리하긴 하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은 프랑스랑 뭐 룩셈부르크 이쪽이랑 이렇게 국경이 이어져 가깝기 때문에 이어서 스트라스부르크 이쪽 여행 종종 갔었고요. 스트라스 이렇게 넘어서 프랑스 여행을 좀 갔고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도 다녀왔어요. 차로 가면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너무 가까웠고 더 많이 가볼 수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못 갔고요.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랑도 1시간밖에 안 걸려서 푸프 국제공항을 이용하기도 너무 편하고 또 푸프에 한국 음식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하임 살 때 푸프를 진짜 자주 갔었어요. 자주 가서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가고 한국 식당도 많이 찾아다녔고 만하임에 또 BBQ가 있어요. BBQ 너무 좋아하는데 BBQ가 들어왔어서 그때 치킨이 생각날 때마다 늘 가서 치킨을 먹었죠. 장점을 더 얘기하자면 하이델베르크랑도 진짜 가까워요. 20분, 25분 막 이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진짜 자주 갔어요. 위치적으로 되게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위치가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은 바이에른에 비해서 너무 위험하다? 치안이 조금 이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 비율도 되게 높고 이게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는데 저희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시선이나 차별이 이렇게 따갑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이슬람 커뮤니티가 있기도 한 도시예요. 만하임은 어학이나 학생으로는 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은 여행하기 너무 편한 위치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학교를 입학해서 오래 거주한 3년 이상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글쎄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회사가 너무 많고 선택권이 많으니까 회사 다니기에는 뭐 괜찮은 도시 같아요. 아이가 있고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 치안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뉘렌베르크. 뉘렌베르크는 아까 에얼랑엔이랑 같이 붙어있는 도시긴 한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살고 있는 도시라 여기에 넣었고요. 뉘렌베르크는 글쎄요. 제가 살았던 도시 중에 가장 좋은 도시 같아요. 에얼랑엔과 뉘렌베르크를 같이 묶어서 둘 다 되게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얼랑엔에 살 때 유일한 단점이 좀 소도시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연결편이 있긴 하지만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카페의 선택권이라던가 마트의 선택권이라던가 좀 그런 게 없었는데 뉘렌베르크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너무 여기는 굉장히 조화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S반,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트램 다 교통이 발달이 돼 있고요. 특히 뉘렌베르크 중앙역은 엄청 연결편이 많아요. 대도시로 직행 열차, 이체 그 기차가 막 직행으로 가는 열차도 너무너무 많고 직행편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뻥 뚫려있는 느낌이 드는 도시예요. 그리고 막 프라하랑 오스트리아 이런 데도 너무 가까워서 여행 다니기에도 너무 좋은 도시예요. 전반적으로 살기에는 물가가 다른 바이에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고 바이에른 특징이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치안이 안전하기도 하고 안전하면서 저렴하고요. 여기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추천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뉘렌베르크 완전 추천드려요. 일단 학교 선택권도 많고요.
교육으로서도 너무 좋고 또 아이들이 혼자 이제 트램 타거나 버스 타고 다니기에도 너무 안전한 도시고요. 접근성이 좋아요.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에도. 그리고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말에 나들이 가기도 너무 좋고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추천을 해요. 일단 여러 가지 공립학교, 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김나지움 이런 공립학교 선택권도 많지만 국제학교도 에얼랑엔에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국제학교 선택권도 있고 또 주변에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IT, 자동차, 뭐 이런 공업 쪽 회사도 많고 제약회사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가족이 있다 하면은 저는 뉴렌베르크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상 제가 살았던 6가지 도시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댓글이나 이메일로 도시별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독일 오기 전에 이렇게 이주를 하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